다음 주제는 사람 이름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비앙키 선생과 리치 선생은 뭐 수학자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인슈타인 선생은 계속 같은 분이 등장하시는 거고요. 리만 선생의 커버처 텐서를 좀 곰곰이 들여다보다 보면 저 커버처가 인덱스를 4개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 4개 인덱스 사이에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커버처 텐서가 가질 수 있는 성분의 개수가 n차원에서 n의 4승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2차원에서도 이미 2의 4승이면 16개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4차원이면 4의 4승이면 256개인가요? 예. 그거 다 끌고 다니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고맙게도 모든 성분이 다 인디펜던트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대수적인 관계들이 성립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바로 확인하는 성질 하나가 뭐였냐면 요 인풋 x, y 순서를 바꿀 때 거기에 그 결과가 부호만 뒤집히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성분 입장에서 보면 뒤에 인덱스 2개 C, D 순서를 바꿀 때 성분들이 그냥 부호만 뒤집히고 고스란히 다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이거보다는 훨씬 덜 자명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그 다른 항등식들이 있는데 성분 입장에서 보면 앞에 2개 인덱스를 바꿔도 역시 엔티시메트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를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W랑 C라는 벡터를 순서를 바꾼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성질은 앞에 2개 인덱스 AB, 뒤에 2개 인덱스 CD를 AB와 CD 순서는 유지한 채로 그룹을 뒤집어서 CD, AB 순서로 바꾸면 여기서는 반대칭성이 아니라 대칭성, 그러니까 부호가 유지된 채로 값이 다시 같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증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적인 항등식의 마지막은 First Bianchi Identity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데 이 인덱스를 다 4개를 아래로 내렸을 때 제일 앞에 인덱스 A는 그대로 붙박이로 두고 뒤에 BCD를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BCD, CDB, DBC 한 거를 순차적으로 더한 값이 0이 된다라는 게 항등식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비앙키 선생이 좀 더 어려운 아이덴티티를 하나를 더 증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미분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고요. 요 세미콜론 노테이션을 물리교과서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쓰곤 하는데 미분 한 번 더 걸린 거를 그냥 세미콜론 찍고 그 어느 방향으로 미분하는지 인덱스를 추가를 해주곤 해요. 그래서 성분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성분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성분을 기준으로 쓴 거를 보시면 여기 앞에 인덱스 2개까지 A, B까지는 그대로 고정으로 박아두고 C, D, E 뒤에 3개 성분에 대해서 역시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돌린 겁니다. 증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아이덴티티들이 성립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저 리만 텐서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텐서들을 더 추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리치 텐서와 리치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이 리치 텐서는 리만 텐서에 인덱스 4개 있는 것 중에 2개를 이용을 해서 컨트랙션을 해서 인덱스를 2개만 남긴 결과를 취하는 거예요. A라는 인덱스가 위에 있고 나머지 3개 인덱스가 밑에 있었던 표현에서 시작을 한다면 첫 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를 컨트랙션한 결과고요. 그거를 뭐 처음부터 인덱스가 다 4개가 내려가 있었던 거 기준으로 잡는다면 인버스 매트릭을 한번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세 번째를 컨트랙션을 시켜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살짝 언급했던 인덱스 2개 맞교환하는 시메트리를 이용을 하면 이 리치 텐서의 성분들 이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을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이 리치 텐서에 2개의 살아남아있는 인덱스도 역시 컨트랙션을 해버리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스칼라가 나오겠죠. 곧바로 리만 커버처 텐서에서부터 스칼라까지 가려면 이제 인버스 매트릭 이용하는 걸 2번을 뭐 동시에 써서 2번의 컨트랙션을 한꺼번에 표시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증명을 생략할 텐데 알려진 결과를 하나 언급을 하자면 저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 말고 대수적인 위에 4개 대수적인 관계식들을 다 감안하면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 개수가 몇 개냐 증명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결과만 인용을 하면 리만 텐서의 각종 대수적인 항등식을 다 감안하고 했을 때 리만 텐서의 성분의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의 개수는 이만큼임이 알려져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셌을 때 했던 n의 사승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이면 이게 값이 1이 되고요. 4차원이 되더라도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n의 사승이 256인 거에 비하면 훨씬 적어졌죠. 네, 방금 2차원에서 인디펜던트한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일이 따져봐도 쉽게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두 개가 엔티시메트릭한 것만 남으면 1, 2나 2, 1 근데 그게 그거죠. 업투 사인으로.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 0이 아닌 성분은 다 1, 2, 1, 2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사인 관계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성분이 하나인데 이거를 인디펜던트한 성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재밌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매트릭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그 AC, BD와 AD, BC 순서로 나열한 거를 부호를 뒤집어서 만든 합성한 텐서 프로덕트로 합성한 이 텐서랑 커버처 텐서를 비교하는 식으로 쓰면은 좋은데요. 그러면 우변이랑 좌변이 같은 텐서 타입이니까 그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저 K라는 거는 뭐 기껏해야 스칼라 함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결과를 저 리치 텐서나 리치 스칼라 기준으로 쓰면 역시 그 인버스 매트릭을 가져와 가지고 컨트랙션을 할 수 있는데 2차원에서는 매트릭과 인버스 매트릭 곱해서 트레이스 취하면 그냥 2차원이기 때문에 숫자 2가 나온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고요. 즉 리치 텐서는 매트릭 텐서와 그냥 요 K를 개수로 해서 비례를 하고 한 번 더 컨트랙션을 해서 리치 스칼라까지 가면 리치 스칼라는 요 K라는 함수의 상수배, 상수값도 2차원에서 나온 2로 연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 리만 선생보다 더 앞선 시대에 이제 미분기하를 개척했던 가우스 선생이 얻은 결과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뭐 구면이나 원기둥면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긴 복면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정리가 하나 있는데 가우스 선생이 가우스 공률이라는 걸 처음 정의할 때는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 관점에서 정의를 했었어요. 나중에 리만 선생 등등이 알아낸 사실이 인트린식 지오메트리 안에서도 가우스 공률은 다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리만 선생 거쳐서 리치 선생이 정의한 리치 스칼라랑 리만 선생 이전에 미리 가우스 선생이 정해놨던 가우스 공률이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R equal to K가 정확히 성립한다라는 정리가 증명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서 했던 얘기에서 이 K는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스칼라 함수였는데 그 스칼라 함수 자리에 정확히 가우스 공률이 등장한다라는 게 이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뭐 이것도 일반적인 증명은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냥 구체적인 예시에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정직한 계산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 선생은 그 비앙키 리치 다음에 왜 등장을 했느냐? 아인슈타인 선생도 본인 이름을 딴 텐서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새로운 정의인데 출발점은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고요. 이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를 출발점으로 놓고 부분 컨트랙션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 이제 세컨드 비앙키에는 인덱스가 총 5개가 있는데 일단 A랑 D 쪽을 컨트랙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두 항은 그냥 요 컨트랙트 되는 두 개의 인덱스가 커버처 텐서 쪽에 있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항은 컨트랙트 되는 인덱스가 커버처 밖에서 추가 미분 쪽에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인버스 매트릭이 저 미분 안쪽으로 들어갈 때나 바깥쪽으로 나올 때 사이에 이제 이 매트릭에 미분이 걸리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데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게 우리가 레비스 비타 커넥션만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비스 비타 커넥션은 바이 데피니션 매트릭 컴패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이 미분 안쪽으로 들어갈 때와 바깥쪽으로 나올 때 뭐 추가로 항을 생성시키냐면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두 항은 매트릭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만 커버처 텐서를 리치 텐서로 바꿔주고요. 세 번째 항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요 A 컨트랙트 되기는 했지만. 자, 한 번 더 컨트랙션을 해주면, 예, B랑 E라는 거를 컨트랙션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 여기서 BE 컨트랙트 되면은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BE 컨트랙트 되면은 이제 리치 스칼라가 나오고요. 그래서 비슷한 텀들 정리를 하면, 리치 텐서에 비례하는 텀, 그 다음에 이제 리치 스칼라의 곧장 미분 걸리는 텀으로 나뉘는데,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리치 스칼라의 곧장 미분되는 텀도 그냥 크로네커 델타를 하나 도입을 해서 쓰면,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정리한 거에다, 예, 다시 이제 매트릭을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하면, 예, 요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을 다시 이제 리치 텐서 빼기 2분의 1 리치 스칼라 곱하기 매트릭 이런 식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적어줄 수 있는데, 예, 이게 아인슈타인 선생이 새로 정의한 소위 아인슈타인 텐서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위에서 적은 이 표현이랑 이 밑에서 적은 이 표현은 그냥 매트릭을 곱해줬다 그리고 뭐 개수를 좀 조정해줬다라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깥쪽에서, 예, 코베넌트 디리버티브를 취해서 컨트랙션을 하면 0일 수밖에 없어요. 바이 컨스트럭션 그렇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근데 뭐 사실 가진 정보로 따지면 리치 텐서나 아인슈타인 텐서나 그게 그건데 왜 굳이 이런 컨비네이션을 정의를 했느냐. 이런 그 코베넌트 디리버티브 다이버전스 형태로 취한 게 0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서 컨스트럭트 한 건데 왜 했느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념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을 때 우변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예, 우변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나오고 좌변에 뭔가 중력 관련된 텐서가 나온다면 그 좌변에 나온 텐서도 역시 같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모양을 따라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선생이 이런 특정 컨비네이션을 새로운 텐서로 정의를 한 겁니다. 뭐 이제 자세한 물리 응용은 다음 시간 이후로 넘겨야 될 거고요.